안녕하세요. 저는 위닥트 자문의 사공정규입니다. 틱은요, 갑작스럽고 빠르게 나타나는 움직이는 동작이나 발생하는 음성 증상인데요. 좀 더 설명드릴게요. 틱의 동작이나 음성은 반복적입니다. 즉, 딱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또 틱의 동작이나 음성은 불수의적으로, 다시 말해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라는 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는요, 자신의 의지로 틱 증상을 어느 정도 약간은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틱 아동이 틱을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초에서 몇 분 정도밖에 없고요. 아주 길게는 몇 시간까지 통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는 참고 억제하다가 집에 와서 틱 증상을 폭발적으로 많이 보이기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잠시 참을 수는 있으나 참은 후에 틱 증상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면요, 이런 마치 우리가 딸꾹질이 날 때 우리가 의지를 갖고 잠깐은 그 딸꾹질을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계속 참지는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돼요. 틱은 동작으로 나타나면 이제 운동틱이라고 하고요. 음성으로 나타나면 음성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 또는 소수의 근육만이 작용하면 단순 운동틱이라고 하고, 여러 근육이 동시에 작용하면 복합 운동틱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단순 운동틱의 예를 들면 눈을 깜빡이는 것, 이런 거죠. 복합 운동틱의 예를 들면 눈을 깜빡이면서 코를 실룩거리면서 목을 돌리는 일련의 동작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죠. 또는 이제 수업 도중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손을 드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소리로 나오면 단순 음성틱이고요. 낱말이나 문구 또는 이제 문장으로 이렇게 나오면 복합 음성틱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단순 음성틱은 기침 소리, 코를 훌쩍거리는 소리 등 의성어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이고요. 복합 음성틱의 예를 들면 단어나 문장을 말하는 것이죠. 일부의 경우에는 이제 욕을 하는 외설정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처음 틱 증상이 발생한 이후에 1년 이상 지속되지 않으면 이제 일시적 틱장애라고 하고요. 틱 증상은 이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1년 이상 지속되면 이제 만성 틱이라고 하는데요. 틱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는 틱 증상 중에 한 가지 이상의 운동 틱과 한 가지 이상의 음성 틱이 병의 경과 중에, 즉 다시 말해서 운동 틱과 음성 틱이 둘 다 나타나면 이제 뚜레 장애라고 하는데요. 이 뚜렛이라는 용어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1855년 틱 장애를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한 질드라 뚜렛이라는 프랑스 의사의 이름을 따서 붙인 병명입니다. 운동틱은 대체로 7세경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음성틱은 11세경이나 이전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틱은 상황에 따라서 또 개인 컨디션에 따라서 심해지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틱 증상은 일반적으로 10세에서 12세가 이제 피크이고요. 16세가 되면 이제 많이 감소하고요. 20세가 되면 틱 환자의 70%에서 증상이 없어집니다. 또 20%는 증상이 상당히 완화되고요. 성인이 되어도 증상이 지속적으로 심각한 경우는 10% 미만입니다. 틱은 7세에서 12세 학령기 아동기, 즉 초등학교 다닐 때 한 10에서 20% 정도 나타날 만큼 흔한데요. 그러나 대개 일시적입니다. 일과성 틱이라고 하죠. 만성 틱 장애는 2에서 4%, 뚜렛 장애는 1% 정도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아에서 여아보다
3배에서 5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적 질환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생물, 심리, 사회적 원인으로 나눠서 보는데요. 틱장애에는 이제 몸을 움직이는 운동신경을 통제하는 기저핵의 운동신경에 대한 억제력의 이상이 발생하면서 특정 근육이 원하지 않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틱장애의 주된 요인은 생물학적 요인인데요. 틱장애의 생물학적 요인 중 신경생학적 원인으로 보면 이 기지핵의 도파민이 과활성화되어서 틱과 같은 과도한 움직임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틱장애는 또 유전적 성향이 있는 질환인데요. 같은 증상을 보이는 형제 부모님이 있을 경우에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직계가족에서의 만성틱 뚜레장애의 유병률은 15에서 53%로 일반 인구보다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틱장애의 심리사회적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요. 다만 불안하거나 지지직인 환경이지 못할 때 틱장애가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틱장애의 원인을 정리하면요. 틱장애는 생물학적 원인이 주된 원인이고요. 심리사회적 원인에 의한 질환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하지 않은 틱이라면 틱 증상에 대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틱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요, 오히려 틱을 악화시키고 또 만성화시키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동의 틱 증상을 문제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의 틱 증상을 문제시하지 않기에 동참해야 할 주요 대상은 부모님, 친구, 교사인데요. 틱 아동에게 틱 증상이 나타났을 때 멈추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틱 아동에게 틱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아동을 위로해서는 안 됩니다. 틱 아동에게 틱 증상이 나타났을 때 웃거나 놀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틱 증상을 문제시하지 않기에 동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은 틱 장애를 가진 아동입니다. 설사 주위 사람들이 틱 증상을 문제시하더라도, 예를 들면 친구가 자신의 틱 증상을 놀리더라도 수용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누구나 딸꾹질이 올 수 있고 딸꾹질이 오면 쉽게 멈출 수 없고, 그러나 언젠가는 딸꾹질이 사라지는 것처럼 나도 근육에 또는 음성에 딸꾹질이 온 것이지만 언젠가는 사라질 거야 라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 아동이 틱 증상으로 놀림을 받거나 틱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된다면 아동이 이를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되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틱 증상은 아동이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틱 증상은 고의로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틱 증상은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틱 증상에 대해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벌을 줘서는 안 됩니다. 틱 증상은 스트레스에 민감함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을 조성하면 오히려 틱 증상이 악화됩니다. 틱 증상은 시험을 볼 때, 책을 읽을 때, 남 앞에서 발표를 할 때, 게임에 몰입하여 과도한 긴장이나 흥분을 할 때, 피곤할 때, 긴장될 때 악화됩니다. 잠을 잘 때나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는 줄어듭니다. 틱장애는 생물학적 원인이 주된 원인이지 심리사회적 원인에 의한 질환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틱장애의 생물학적 원인에서 신경생학적 원인으로는 기저핵의 도파민이 과활성화되어서 틱과 같은 과도한 움직임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틱장애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인 거죠. 틱장애의 약물 치료는 기저핵의 도파민 과활성화를 경감시킬 수 있는 도파민 억제제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약물 치료를 하면 약 80%에서 틱 증상의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틱장애 약물 치료는 틱의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증상의 완화가 목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약물치료의 대원칙은요, 뚜레짱이나 만성운동틱이나 만성음성틱인 경우에는 약물치료의 대상입니다. 즉, 틱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초기의 경한 증상의 일시적 틱장애는 주기적으로 증상을 관찰하고 틱에 대한 부모 교육과 환화 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1년 미만의 틱 증상이라 하더라도 임상적으로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크게 한 2가지 정도 되는데요. 틱 증상의 빈도나 심도가 아주 중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이죠. 예를 들면 틱 증상으로 인해 쥐집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심한 운동틱으로 인해 근육이나 관절에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 또는 주위 사람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놀림감이 되어서 자존감이 저하되는 경우, 또는 이상한 아이로 낙인 찍히는 경우 등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틱 증상의 빈도나 심도만을 평가하기보다는 틱 장애와 동반되는 동반 질환의 유무를 포함한 다양한 전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뚜레 장애의 약 50%에서 강박 장애를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약 25%에서 ADHD를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동반장애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약물치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틱 증상의 약물치료 시에 통상적으로 증상이 호전된 후 1년 정도는 약물치료를 유지하고요. 주의 깊게 틱 증상을 관찰하면서 약물치료 감량 시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틱장애 아동의 그 약물치료 예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행동치료와 부모 교육인데요. 최근에 개발된 틱장애 행동치료 중에 습관 역전 훈련이라고 있거든요. Habit Reversal Training인데요. 이것이 가장 요즘 각광받고 있는 그러한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습관 역전 훈련은요, 틱에 연관되지 않는 근육에 긴장을 가해 문제가 되는 틱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쟁 반응을 통해서 틱을 억제하는 능력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쟁 반응은 몇 분 정도 지속을 해야 돼요. 우선 최소한 1분간을 하셔야 되는데요. 운동틱과 기량적인, 즉 반대적인 작용을 하는 근육에 어떤 긴장을 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눈 깜빡임의 운동틱이라면 자발적으로 천천히 눈을 깜빡이를 한다든지 정면을 응시한다든지 물체에 초점 맞추기를 하는 것이죠. 얼굴을 찌푸리는 운동이라면 오히려 얼굴을 펴는 양호흡수를 오므린다든지 하품을 해서 반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죠.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운동틱이라면 팔꿈치를 옆에 두거나 팔짱을 껴서 반대되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발가락을 튕기는 운동틱이라면 엉덩이에 힘을 주고 발바닥을 지면에 누르는 것이죠. 머리를 끄덕이는 운동틱이라면 목 근육을 긴장시키고 아니면 눈을 고정하든지 어깨를 낮추고 긴장시키는 동안에 목을 곧게 이렇게 긴장을 하는 것이죠. 음성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배에 힘을 주고 코로 천천히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 역전 훈련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복식호흡, 점진적 근육이완 기법, 자율 이완 훈련 등 이완 훈련도 포함해서 한 번 훈련할 때 보통 한 60분 정도 하면 됩니다.